안녕하세요. 위대한 개미의 든든한 동반자 자이언트TV 추동훈 기자입니다. 오늘은 자산 운용업계 뇌생남 김태용 그로스일 자산운용 대표님을 모시고 한번 시장 전반적인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세린메이 이제 5월에는 장이 빠진다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5월엔 공매도 이슈가 있고요. 이제 세린메이라는 이제 업계 격언들이 나오면서 시장에 대한 불안감, 조정이 좀 크게 올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세린메이가 이제 뭐 격언처럼 돼 있는데 네네. 그렇게 따지면 이제 크리스마스 랠리도 있고 썸머 랠리도 있고 이런 단어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네네. 세린메이가 지금 이미 이제 조금 시작이 되고 있죠. 약간 한국 시장 조정하고 있으니까 네. 이럴 때도 좋은 기회다. 네, 매수 이제 저점 매수하기 좋은 기회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사실 이제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초여름부터는 이제 박스권을 돌파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초여름이면 빠르면 6월, 네. 뭐 늦어도 한 7월 정도부터는 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세린 메이 하셔도 네. 그거를 장은 지금 절대 끝나는 장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냥 너무 이렇게 두려워하실 필요 없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생각했던 종목들을 한 번씩 분할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돈이 다 들어가 있어서 새로 살 게 없다. 네네. 이렇게 주식 비중이 100%인 경우에는 그냥 가만히 계셔도 좋은데요. 만약에 정말 리스크 관리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종목이 사실은 저희도 그렇고 하다 보면은 서서히 늘어나거든요. 서서히 늘어나요.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들도 핵심주가 소재가 핵심주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발굴이 된 여러 종목들이 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나중에 지나고 보면은 핵심주랑 그 세컨티어랑 이렇게 다 있는데 네네. 다 같이 많이 빠질 때는 그 핵심주로 그냥 다 모아버리는 전략을 좀 쓰거든요. 그것도 약간 압축하는 전략 같은 예, 그것도 거네요. 압축하는 전략인데요. 네네. 그게 의외로 장이 나쁠 때는 같이 빠져버리니까 그 올라올 때도 이제 압축하는 것들이 더 많이 올라오는 경향들이 있고요. 빠질 네네. 때도 조금 더 덜 빠지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꽉 차서 어쩔 수 없는 분들은 그 안에서 조금 제일 자신 있었던 게 뭔지 한번 다시 돌아보시고 그걸로 이제 다시 더 얹어서 압축하는 이 정도의 움직임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빠져도 많이 안 빠지는 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여름에 조금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기회를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월에서 이제 조금 조정장이 올 수는 있지만 좀 빠르면 6월부터 좀 다시 상승 랠리가 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이야기 왜 어떻게 좀 6월부터 그렇게 상승장이 온다고 보시는지에 대한 이야기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정확하게 월이나 분기를 맞추는 건 사실 되게 어려워요. 근데 네네. 저희가 중간에 조정이 있을 것 같을 땐 또 조정이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1월 초에 나왔을 때도 그렇죠. 봄에는 좀 조정장이니까 그때 3천 잠깐 맞습니다. 깨졌죠. 네, 깨졌었죠. 네, 그래서 네네네. 매수해야 되는 조정장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걸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건 저희가 늘 좋게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다라는 그렇죠. 거를 네네.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한 3달이 지나갔죠. 네. 3달이 쉬었죠. 네. 그리고 최근에 조금 올라오는데 가만히 보면은 그동안에 그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많이 팔았어요. 특히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한 8조 정도 팔았더라고요. 네. 연초 이후로 네네. 코스닥 합쳐서.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기관이 뭐 시장을 나쁘게 봐서 팔았다는 것보다는 전통적으로 이제 자산 배분을 연초에 그쵸. 해놓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국민연금 연기금 포함해가지고 자산 배분상으로 이제 비중을 축소해야 되는 게 하나 있고, 네. 그 다음에 공모펀드 이런 쪽에서도 환매가 이제 꾸준히 나오고 이렇다 보니까 네네. 결국은 이제 기관 투자가들이 시장 너무 나빠 이래서 뭐 삼성전자 너무 안 좋습니다 이러고 파는 것보다는 네. 자연스러운 환매 대응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저희 동학개미 분들이 연초이후로 44조를 사시면서 네. 이제 다 이렇게 막았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은 많이 줄었어요 파는 게. 한 연초이후로 한 8조 정도밖에 안 팔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최근 한 달간은 이제 안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뭐 수급 말씀드린 김에 마저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제 이런 변화가 있었죠. 그래서 연금도 사실은 연말까지 더 팔아야 되는데 이제 재량권을 더 주면서 이렇게 기계적으로 파는 것보다는 네. 판단해서 재량권을 가지고 하십시오라는 이제 의견들이 여기저기 나와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기관 매도도 많이 줄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수급이 나쁘진 않아요. 수급이 괜찮고. 네. 네, 그게 사실 수급은 마지막에 말씀드려야 돼요. 네네. 말하다 보니까 처음 먼저 네. 그 이제 펀더멘탈 말씀드릴게요. 저희 펀더멘탈은 저희는 이제 늘 3가지를 점검을 하는데 네. 첫 번째는 그 경기 매크로하고 네. 두 번째는
기업의 이익이 상향 조정이냐 하향 조정이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자금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한가. 네. 이제 이렇게 세 가지를 항상 봐요. 네. 이게 세 개가 맞으면은 장이 빠져도 전혀 무섭지가 않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봐도 세 가지가 아직도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어제 ISM 제조업 지수가 네. 약간 둔화가 예상치보다는 많이 둔화돼서 나오긴 했어요. 그런데 네. 그 전월에는 너무 높게 나왔었기 때문에 네. 그 정도의 조정은 큰 상승 추세의 회선은 전혀 아니다. 그 다음에 GDP 같은 경우도 2분기가 굉장히 좋고요. 네. 3분기도 그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3분기가 이제 오히려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네네.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은 유럽이나 이렇게 봤을 때는 3분기가 유럽은 더 좋고 이래서 한국 입장에서는 수출을 하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 그다음에 유럽 다 이렇게 봤을 때 GDP가 계속 3분기까지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매크로는 이 정도만 얘기 드릴게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기업이익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미국도 발표를 하고 있고 한국도 하고 있는데 대기업들 많이 나왔는데 다 좋았어요. 네네. 대부분 뭐 비싼 기업은 한 1-20%밖에 없고요. 네. 대부분이 오히려 상향 조정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상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또 나중에 이제 여쭤보시게 되면 이제 2분기도 실적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제 1분기 실적 발표하는데 2분기도 실적이 좋을 거예요. 아, 더 좋을 수 예, 있다. 저희 예상에는 2분기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 어닝 리비전 사이클이라고 하죠. 네. 지금 예상치보다 상향 조정을 하는 부분들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두 개의 펀더멘탈은 되게 튼튼한 상황이고 네. 마지막에 조금 이제 걱정들도 있다 없다 하는 것 같은데 유동성이잖아요. 유동성이죠. 시장의 유동성인데 네. 작년에 이제 시장이 많이 올랐던 이유는 작년에 그 유동성의 각도 푸는 속도나 그 금액 자체가 굉장히 컸죠. 네. 예, 그래서 한 3조 5천억 달러 정도 미국 기준으로 네. 풀었었던 거고 네. 이제 올해 들어오면서 이제 푸른 거는 2조 달러 조금 안 되는 1조 9천억 달러 정도 풀었고 그 다음에 네. 지금 남아 있는 게 지금 4조 달러 정도의 인프라를 포함한 이러한 그 직접적인 인프라 투자 이쪽이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올해 뭐 다 되는 건 아니고 네.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거쳐서 나눠서 집행이 될 거예요.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유동성이 축소되는 구간은 절대 아니고요. 유동성이 활발하게 이제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FOMC가 있으니까 뭐 이제 테이퍼링 얘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나오고 있죠. 네, 서서히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유동성을 축소시키는 게 아니라 유동성을 푸는 속도를 약간 줄이는데 네. 그것도 내년으로 이제 예고가 돼 있기 때문에 네네. 올해 내내는 유동성도 문제가 없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크게 세 가지의 펀더멘탈을 봤을 때는 네네. 지금 괜찮은 시기고 그런데 주식시장이 이렇게 조정을 해준다 그러면은 이런 때가 이제 매수 찬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펀더멘탈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금방 또 앞서 먼저 말씀을 드렸던 수급 부분에서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런 걸 봤을 때 네. 이제 2분기, 3분기로 넘어가는 시점에 더 괜찮으니까 지금 사는 게 좋은 시점이다. 그러니까 5월이 주식 사기가 괜찮은 시점이다. 이렇게 정리가 하면 될까요? 네, 올해는요 작년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올라가는 거 보시고 확인하고 추격 매수해도 되는 시장이었어요. 네네. 작년에 시장이 뭐 거의 50%씩 올랐으니까요. 네네. 근데 올해는 그렇게 상승폭이 크지 않습니다. 네. 뭐 한 해 많이 올랐는데 매해 이렇게 많이 오를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올해는 저희가 볼 때는 한 15% 정도 이제 오르는 지수 기준으로요. 그 정도로 이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10% 오른 거 보고 따라 사시면은 늦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15% 올라갈 건데 5% 시장이 빠지고 있으면은 네. 좋은 찬스다 하고서 그때 사야지 그 15%에서 20%를 다 이렇게 즐기실 수 있는 거죠. 그럼 조금 조정이 지금은 약간 횡보의 느낌인데 조정이 조금 더 올 때까지는 약간 기다리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또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원칙대로 투자를 계속 꾸준히 하는 게 좋을까요? 저희 같은 경우는요, 그 정확한 타이밍이 어려워서 그냥 삽니다. 계속 그냥 분할해서? 분할해서 저희가 기관 펀드다 보니까 이제 자금의 현금 비중은 한 10% 정도는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럴 때마다 분할 매수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개인 투자할 때 좀 그런 전략을 잘 분할 매수 전략을 가져가는 게 네. 좋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뭐 해피맘께서 좀 질문 또 주셨는데, 뭐 예를 들면 지금 SDI를 보유 중인데 손실이 크고 뭐 배터리가 안 좋다고 했을 때 이런 문제를 있다고 했을 때 뭐 세부 종목에 대한 말씀은 좀 어렵겠지만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게 업황이 좋지 않다. 그럼 말씀하신 대로 좀 조정이 올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 비중 조정을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요걸 좀 여쭤보시네요.
그 이제 뭐 배터리 이제 3사라 그러면 대형주에서는 LG화학이랑 이노베이션이랑 그다음에 SDI 세 개잖아요. 그래서 네. 세 개가 같이 움직이는 게 맞는데요. 네. 지금 그러면은 왜 2차 전지가 잠깐 주춤하고 있느냐를 보시면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사실 자동차 생산량이 늘어나야지 배터리도 전기차도 같이 판매가 많이 될 텐데 네. 지금 아시다시피 그 자동차용 반도체가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예. 네네. 그리고 오늘 제가 뉴스 보니까 TSMC에서 한 6월 달까지는 일단은 그 생산이 이제 재개가 많이 되니까 그때는 네네. 필요량의 최소한은 맞출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네. 그리고 7월, 8월부터는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풀려 나갈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이제 충분히 공급이 되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제 차 안에 부품이 3만 개가 되는데 네. 부품을 다 만들어도 그 중에 하나만 그 보틀렉이 나도 이게 차량이 생산이 안 되는 거죠. 예. 네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라도 빨리 풀려야 되는데 그게 이제 곧 풀릴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2차 전지의 탑재량도 다시 올라가겠죠. 네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보시면은 판매량 자체는 뭐 포드, GM들이 이제 공장 몇 개를 이제 셧다운하고서 생산량이 줄었던 건 사실인데 네. 사실상 전기차는 생산량이 꾸준하게 좋아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내연기관차에 비해서는 항상 전기차 먼저 팔립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이게 뭐 꼭 SDI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네. 현대차, 기아차도 다 연결이 되는 문제인데 네. 그런 기업들도 3분기부터는 조금 지금 조정을 끝내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하여튼 배터리주 너무 걱정하지 말고 좀 안심해라 이런 말씀으로 정리가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배터리는 뭐 너무 많은 분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네네. 다시 뭐 재반복은 안 하더라도 네. 이 산업 사이클 자체가 1, 2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최소한 5년은 가는 사이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보시면은 조금 지루하시겠지만은 그래도 좋은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이 시장이 계속 조금씩 변화 아닌 변화가 조금 있었습니다. 뭐 사실 크게 흔들림 없이 잘 행보를 해왔다 이런 분위기인데요. 1년여 만에 이제 공매도 재개가 되면서 시장의 관심이 좀 그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이슈 개인에게 미칠 영향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이제 오랫동안 쉬었다가 한꺼번에 나온 측면이 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영향이 좀 있었던 거고 실제 뭐 한 일주일이나 뭐 길어봐야 한 달 안에 이런 영향들은 이제 서서히 사라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은 그 전에 공매도 금지되기 전에도 공매도가 계속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그렇게 좋은 기업들 올라가는데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큰 영향은 없을 거다. 그런데 왜 유독 그 한 이번 일주일 정도가 영향이 있었냐 하면은 그동안에 못했던 것들을 지금 다 빌드업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지션을 구축을 하는 과정에 있는 거죠. 네. 근데 제가 보기엔 일주일 안에 구축 끝납니다. 네, 구축 끝나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종목별로 이제 할 수는 있겠죠. 네네. 새롭게 예를 들어서 종목이나 산업이 피크아웃한다. 뭐 이런 것들은 뭐 공매도를 칠 수도 있고 뭐 예상치보다 실적이 많이 안 좋다 이런 경우도 할 수도 있는데 네. 그때부터 개별이잖아요. 개별 종목별이니까 그래서 지금 초기에 이런 부분들은 거의 반영이 빨리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시장이 이 하락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승장이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조정을 거쳤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상승장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공매도 세력들이 아무리 공매도를 치더라도 본인들이 이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하락장에 오히려 공매도가 조금 영향력이 있는 거지 지금처럼 상승장에서는 공매도가 뭐 시장을 크게 주도하지는 못할 거고요. 네. 오히려 공매도 세력이 손해를 볼 가능성이 훨씬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조금 현재장에서는 관망을 하는 게 좋은 건가요? 조금 지켜보면서 그 다음에 전략을 짜는 게 좋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관망도 좋은데요. 네네. 이게 정확하게 타이밍 맞추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수가 빠질 때마다 본인이 사고 싶었던 종목들은 이제 분할 매수 한 뭐 2번이나 3번 정도 나눠가지고 분할 매수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은 빠지면 사는 장이고요. 많이 올라갈 때는 추격 매수하면은 좀 먹을 게 없는 장이에요. 빠질 때 사는 게 저 좋은 네. 장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 공매도 급증 22개 종목이 과열 종목으로 지정됐습니다. 제약주들이 아무래도 눈이 많이 띄고 있습니다. 좀 공매도와 관련해서 종목 섹터별로는 좀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진단을 하실 수 있으실지요? 지금 이제 눈에 띄는 게 제약바이오가 좀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제약주가 뭐 특별히 나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바이오도 그냥 그대로 임상 절차를 밟고 있고 뭐 개별 기업별로 임상에 성공하는 기업도 있을 거고 좀 어려운 기업도 있을 건데 네. 유독 이쪽이 좀 많게 보이는 부분은 이제 코스닥 올라가면서 같이 다 올라갔는데 다른 기업들은 이제 실적이 좀 기반이 되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뭐 제조업이라든지 뭐 유통업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다 실적에 기반해서 올라가는데 네. 특히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보다는 미래의 성장성을 보고서 이제 올라가는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조금 많이 올랐던 주식이나 또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수혜를 받았던 뭐 키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백신이라든지 이런 쪽들은 미리미리 지금 올라 있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한 내년 정도 보게 되면은 서서히 둔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이쪽으로 좀 몰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적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은 공매도 처발 소용없습니다. 다 펀더멘탈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1분기 실적이 한참 발표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실적이 서프라이즈 나오는 기업들이 훨씬 많거든요. 네네. 예, 어닝 미스했다는 기업 별로 없습니다. 거의 다가 뭐 인라인, 뭐 비슷한 예측치랑 비슷하거나 또는 아예 비트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결과적으로는 뭐 밸류에이션도 있고 그다음에 이익 성장이 있기 때문에 공매도 타겟이 되긴 어렵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볼 때도 지수를 누르기도 힘들어요. 왜냐면은 지수를 누르려고 그러면은 공매도를 삼성전자, 하이닉스, LG화학 이런 거 쳐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걔네들 지금 사상 최대 이익 그렇죠. 나오는 사이클에 다 들어가 있는데 네네. 그거를 공매도로 친다라는 거는 사실은 뭐 이기기 힘든 게임을 하는 거고요. 네. 일부 외국인들이 뭐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외국인들은 왜냐하면은 이 자기네가 매수 매도를 할 때 꼭 네. 우리나라에서만 하진 않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도체를 한다 그러면 마이크론이 더 좋으면 마이크론을 사고 네. 뭐 국내 기업에 숏을 칠 수도 있고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옵션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은 조금 이제 제외로 한다 그러면은 국내에서는 그렇게 공매도를 많이 칠 펀드도 별로 없고요. 이제는 네,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하락장도 아니고 그렇게 공매도 세력이 활기치기는 좀 어려운 장이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기 조 바이든 대통령께서 여쭈셨는데 공매도 제기한 이 시점에 들어가면 위험한 섹터가 좀 특별히 있을지 이런 걸 한번 여쭤보시는데요. 특정 섹터라기보다는 네. 이제 이렇게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제 예를 들면은 수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미래 성장성 굉장히 좋잖아요. 네네. 근데 아직까지 그게 매출로 크게 일어나기는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고 투자가 들어가는 사이클이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공매도에 약간 타깃이 되긴 합니다. 예, 바이오도 그런 성격이 있잖아요. 그랬죠. 미래 네. 성장이 굉장히 큰데 현재는 아직은 기다려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그렇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최근까지 시장이 좋기는 했는데 네. 미국에서도 이제 단기 조정할 때 어느 종목이 빠졌냐면은 주로 이제 그 우주 산업 관련한 거. 왜냐면 이제 아크 인베스먼트가 우주 관련 ETF 만들었겠다 했는데 네. 우주 산업 관련한 것들은 매출이 빵인 회사들도 많거든요. 네네. 열심히 이제 R&D 하고 투자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기업들이 미리 성장성을 반영해서 올랐다가 조정 기회는 좀 많이 빠지는 거죠. 네. 결과적으로 미래 꿈이 많은 회사들은 지금 공매도가 금지됐다가 새로 시작될 때 약간 타깃이 된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되고 나면은 미래 이제 기술이 있으니까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그런 회사들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갈 겁니다. 그러면은 좀 실전 투자적으로 그런 기업들을 샀던 사람들이 최근에 공매도 때문에 많이 힘들거나 지금 바이오주 같은 경우도 확 빠질 때 어떤 포지션을 좀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으신가요? 예, 이게 이제 기업별로 다를 것 같은데요. 네네. 이제 좀 압축을 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뭐세 종목, 네 종목 여러 가지 이제 같은 섹터 내에서 좀 사셨다 그러면은 네. 그 중에서 제일 펀더멘탈이 강하거나 네. 또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기업들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예를 들면은 바이오에도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이제 얼마 전에 상장한 삼성 SK 바이오 사이언스도 다 이제 바이오 쪽에 들어가잖아요. 네. 그런 회사들은 숫자가 나와요. 네. 그렇고 굉장히 큰 기업들이고 앞으로 전망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포지셔닝을 조금 그러니까 약간 압축을 하고 네네. 네, 그 다음에 한참 다 빠졌다 싶을 때는 다시 이제 그 바이오 테크 기업이라든지 임상에서 이제 성공 가능성이 얼마 안 남고 이런 기업들은 다시 공략할 수 있는 때가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종목별로 기업별로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금방 그렇죠. 말씀하신 네. 대로 조금 좁혀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라는 것을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